자, 이제 미적분원 첫 시간인데 여기서부터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미분적분 하자라는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함수의 극한부터는 좀 약간 미분 쪽이고 이 수열의 극한이란 급수는 약간 적분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당장 일단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한 4단원 정도까지 나오거든. 수열의 극한, 급수, 함수의 극한, 급보, 연소까지.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기말고사 범위가 그냥 미분적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미분적분 양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앞에 용어도 많고 유형도 되게 많아서 여기서도 사실 애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4분의 1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어. 1학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이과는 좀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이과인데 라는 좀 약간 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과는 1학년에 비해서 선생님의 판단에서 한 2.5배 정도 수학 공부를 해야 돼. 내가 1학년 때 예를 들어 만약에 일주일에 한 5시간을 공부했다. 그러면 한 1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야 니네가 1학년 때 받았던 등급이랑 같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딱 직견적으로 봤을 때. 뭔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 사실은. 자, 하여튼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첫 번째 단원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적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그거는 관련된 화면과 일치되는 곳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자, 수열의 수렴과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니네가 뭐 수렴한다, 뭐 극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모르는 건 잘 아니라 생각하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어떤 수열이 있었어. 수열이. 근데 n값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적당히 커지는 게 아니라 겁나 커져. 한 1억보다 더, 보다 더, 1억에 1억 승보다 더 계속 점점 커지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무한대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n값이 점점 커지는데 그 수열의 값이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비슷한 개념은 뭐가 있느냐. 자, y는 예를 들어 x 빼기 1분의 2x 더하기 3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내 분필, 가리비로 만든 분필.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얘는 1,2라고 하는 점근선의 교점을 갖고, 자,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 때문에 그래프에 보면 어떻게 그려지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아마 그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y는 이를 뭐라고 부르죠? 이 함수의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x의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 함수의 값이 점점 무엇이 되니? 2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극한값은 점근선이랑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제 봐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x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함수값이 2가 되는 것처럼 n의 값이 점점 커지는데 수열의 값이 특정한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그 수열의 극한값이다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걸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지는데 자, n 빼기 1분의 2n 더하기 3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점점 2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거의 극한값을 2다라고. 그래서 이 수열은 2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대.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요 정도는. 그럼 내가 이제 지금부터 뭔가 하나 물어볼 텐데 힌트를 주자면 니는 아마 거의 다 틀릴 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요거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얘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이라 하죠. 질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정말로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비슷한 걸까요? 생각해봐. 말하지 말고. 자, 왼쪽과 오른쪽은 정말로 똑같은 걸까? 아니면 비슷한 걸까? 생각만 해.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거다. 아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비슷한 거다. 자, 힌트가 있었지 아까? 니는 아마 틀릴 거라고, 그제? 자, 정답은 왼쪽과 오른쪽은요 100% 같은 거야. 자, 니네가 리미트에 대한 오해,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리미트는요, 들어봐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n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거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n값이 커짐에 따라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그 목적지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이거 점근선 얘기할 때 y는 2랑 비슷해요라고 해? 이거의 점근선에 얘는 점점 y가 얘 적어도 죽어도 절대로 2가 되지 없지. 아무리 큰 x를 집어넣는다 해도 얘는 2가 될 수 없죠. 그죠? 왜냐면 얘 는 2 하잖아? 그럼 방정식애가 없어. 2x 빼기 마이너스 2가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절대로 2가 되는 거 나도 알아. 2가 못 되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이 함수의 점근선을 y는 2라고 하는 것처럼 이 리미트의 의미는 중요한 거다. n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거의 값을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얘의 목적지. 너 뭐 될라 그러냐? 저 0이 되려고 하는데요? 그 0. 그걸 물어보는 기호기 때문에
자, 요거 왼쪽 오른쪽은 분명히 100% 같은 거라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 물론 옛날에 선생님들은 다 잘 가르쳐 주셨을 거야. 니네가 근데 니네 나름대로 그렇게 합리화를 해서 기억했겠지.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둘 두 가지 예인데,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 빼기 n분의 1이란 놈의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3입니다. 니네가 2라고 오해를 해. 3 빼기 n분의 1의 극한을 구해라. 그럼 이거 왠지 3보다 조금 작을 것 같고 느낌상. 그러니까 2.9999 같고, 그래서 정수 부분 구하면 3일 것, 2일 것 같지만 이거의 극한값은 정확하게 100% 리얼 3이고, 그럼 그거의 정수분을 구하려면 당연히 3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가우스 3 빼기 n분의 1의 정수분 구하시오. 그럼 요거는 또 얼마가 되냐? 얘는 또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또 왜 2고 얘는 왜 또 3이냐? 구별해 줄 건데, 근데 이거를 매번 그래프 그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좀 이따 정리해 줄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라고 정리해 주긴 할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결과가 2라는 거. 왜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y는 3 빼기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 자, y는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서 그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어차피 n값이 충분히 큰 거기 때문에 음수 쪽은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를 가우스 씌워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건 뭐냐면 y는 가우스의 3 빼기 x분의 1이란 놈, 즉 3 빼기 x분의 1이란 함수의 정수 부분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한번 따라오세요. y는 0이란 선이 있고요. y는 1이 있고요. y는 3이 있습니다. 다시 y는 0, y는 1, y는 2, y는 3이라는 보조선을 거주고, 여기는 함수값이 1에 미치지 못해. 한 0. 얼마란 얘기야. 정수분 구하면 0이 되니까 정수 부분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빵꾸 뻥 뚫려가지고 요게 바로 이 부분의 정수 부분을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과 2 사이야. 1과 2 사이. 한 1점 얼마야? 그럼 정수 부분은 1이 되고, 그래서 요 부분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따다다다 돼서 이렇게 빵꾸 뻥.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 절대로 3에 도달 못하거든. 정수는 분명히 2거든. 그럼 얘하고 얘 사이는 2점 얼마?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쭉 그려지는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거든. 그럼 이 함수에서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습니까? 2죠, 2. 확실하냐?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분명히 니네가 구별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럼 선생님 매번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럼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그거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결론 얘기해 줄게. 자, 리미트하고 식이 이렇게 바로 이웃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리미트하고 식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이웃해 있는 경우는 요거의 값, 결과만 생각을 하는데, 자, 얘는 유식하게 얘기하면 뭔가 중간에 합성이 되어 있는 거야. 3 빼기 n분의 1을 한 다음에 그다음 합성을 하죠. 그래서 합성되어 있는 경우는 디테일하게 크고 작음을 조사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해 주시면 돼. 지금 나눠준 프린트에 이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한 이런 얘기들, 뭐 물론 여기까지 쓰면 좋긴 좋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둬라. 좌변과 우변은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거. 그거 오해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다. 적으세요.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 그지? 요 지금 화면이 여기 보이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거기다 요거 당연한 얘기인데 좌변과 우변은 같다라는 거, 언니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 요거 두 개를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적고 얘기를 할게. 자, 수열에서는 n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 수열이 특정한 수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수열이 그 값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적으면서 들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3, 우리가 여기 보면 가까워지면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수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이 좀 약간 이건 좀 부족한 거야. 수열의 수렴은 그 수열의 값이 점점 어떤 것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수렴이야. 정리됐나요?
개념 정리 한번 쭉 하고 그다음 문제 풀이는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 지난번 내가 빔이 없어서 못 보여줬는데 한번 봐봐요. 알겠지? 지난번 진짜 억울하지 않았니? 내 표정이? 엄청 억울한 표정이었어. 그러니까 빔을 내가 그 전날까지 내가 다 테스트를 했어. 그래서 월요일날 딱 수업 때 딱 보여주려고 딱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딴 사람 노트북도 갖고 오고 막 케이블도 바꿔보고 막 난리를 쳤더니 결국에 안 됐지. 그래서 되게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점검을 해봤지. 노트북이 문제인 줄 알고 노트북 고치러 갔거든. 노트북에 전혀 문제가 없대. 그래서 이제 케이블 바꾸고 이거 젠더 바꿨더니 바로 되더라고. 그래서 화요일부터 겁나 했지. 느낌이 그런 거였어. 약간 아이돌이 약간 이렇게 왜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겁나 준비를 한 거야. 무대를. 데뷔 무대인데 딱 했는데 갑자기 무대가 무너졌어. 조명이 꺼졌어. 겁나 열받지.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빔으로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겠어 오늘.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뭐 내용은 정리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 볼게. 자, 이제 오른쪽 위야. 자, 여기 발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 우리의 목적은 수열이 수렴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야. 그것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느냐,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느냐, 진동 발산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미적분 2 나가서 할 얘기야.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 막 진동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건 미적분 2 정도 가면 그거 따져줘야 돼. 근데 어차피 미적분 1에서는 그냥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한 줄 치고 딱 넘어갈 거야 이거는. 애인이 수렴하지 않을 때 오케이 끝. 자, 요걸 우리는 바로 발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여기 2번 페이지랑 이 밑에 있는 페이지도 다 그냥 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돼버리겠어. 자, 값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는 뭐 예를 굳이 한번 들어보자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예를 들어 n제곱 더하기 n 같은 거는 n 값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 그 값이 겁나게 커지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하고 더하기 쓰면 안 됩니다. 치사한 선생님들은 감점 다 하니까 더하기 무한대라고는 쓰지 않아요. 그냥 무한대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무한대. 그 밑에 있는 음의 무한대도 있어 사실은. 근데 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 관심은 수렴하는 것과 그것이 얼마에 수렴하는지가 사실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설명하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n 빼기 n 세제곱. 뭐 나름대로 얘도 무한대로 커지지만 얘가 무한대로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게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n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데 음수의 부호를 가지면서 점점 절대값이 커지는 것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정리해둘 필요까지 있는 내용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면 이제 뭐 세 번째 뭐 진동 발산하는 것도 그냥 얘 하나만 적어두고 넘어갈게. 왼쪽 위에 있죠? 자, 이게 점점 커지지도 않고 점점 작아지지도 않고 풀마 반복이 돼서 진행되는. 근데 꼭 부호가 풀마로 갈 필요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하나의 진동 발산하는 얘기가 되겠지?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4, 2 대입하면 6. 얘는 46, 46, 46, 46, 46, 46, 46, 46, 46, 그지? n 대신에 무한대로 커지면 계속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뭔다? 진동한다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수렴하지 못하는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게 된다. 이런 것도 뭐 예제로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멀티가 돼야 돼.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되게 중요하고 정리해야 되는 건 따로 정리할 시간을 줄 텐데 아닌 건 니네가 이렇게 메모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3번 동그라미 밑에다가 이런 예를 적어도 물론 선생님 이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안 적어도 되는데 나중에 또 틀리기만 해봐.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좋겠다. 자, 이제 밑에 극한값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텐데 니네가 좀 기억이 좀 이게 다양한 선생님한테 배워서 지금 니네가 올라왔기 때문에 단일된 개념이 사실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내용들 니네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선생님이 좀 쓸데없이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 자, 밑에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극한에 대한 증명은요. 복잡한 증명이고 원초적인 증명은 고등학교 때 다루질 않아. 너무 복잡하거든. 대학교 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극한은 뭘 배우냐? 증명 필요 없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다루기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원칙은 깔똘랑 딱 2개밖에 안 돼. 2개. 자, 첫 번째 요거 적어둘게. 잘 아는 부분일 거지만 리미트 적어야 돼.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n의 k 승분의 c는 0이 되게 된다.
K값은 양수가 되고요. C는 상수래. 자, 무슨 말이냐? 밑에 있는 놈이 n의 제곱이든 n의 3승이든 루트 n이든 상관없이 밑에만 n이 있어. 근데 위에가 상수야. 그러니까 n값이 점점점 커지면 0이 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n분의 3이라든지 n제곱분의 마이너스 2라든지 루트 n분의 13이라든지 이런 건 n값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 0이 된다는 걸 증명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거의 되면 이걸로 해결을 해. 근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그 결과는 0이 되게 된다. 요것도 특별한 증명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수열의 극한을 다 푸는 거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이걸 적당히 변형해서.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고 싶은 또 중요한 예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또 일단 좀 물어볼 텐데 아마 또 틀릴 거야. 자, 볼게. 수열의 극한까지 성질. 보면 알겠지만 막 그런 거야. 상수 튀어나가고 덧셈 뺄셈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막 곱하기도 전개하고 나누기도 전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만 설명할게. 첫 번째, 리미트를 전개하는 행동은요. 그 수열이 수렴해야지만 전개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참거짓 또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데 극한의 성질을 물어보는 참거짓 문제도 무조건 시험에 거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니네가 틀리는 이유가 이런 거야. 수렴을 하지 않는데 건방지게 전개를 해. 그럼 안 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전개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뭐냐. 나누는 형태일 때 분모에 들어가는 비n이나 베타는 절대로 0일 수가 없다는 거. 요것도 이 부분에 체크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핵심이야. 그럼 선생님, 요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할게. 니네가 다 배웠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5 빼기 n분의 1의 극한은 5가 된다는 얘기야. 받아들이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 더하기 n제곱분의 1 있잖아? 요거 3이 된다는 거야. 요건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교육과정이.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질은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5 빼기 n분의 1 하고 미안해. 좀 쉬운 건 그냥 딱 한 번만 할게. 3 더하기 n제곱분의 1이라는 극한을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전개를 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15 빼기 빨리 곱해 빨리. 자, 빼기 n분의 3에다가 더하기 n제곱분의 5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n 3승분의 1 마이너스군요. 뭐 이렇게 전개를 해. 그래서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요거 사라지니까 극한값이 15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이거 수렴하지 않냐? 이것도 수렴하지 않냐? 그럼 뭐 이걸 전개를 하고 앉았냐? 리미트를 전개를 하자. 다항식을 전개하지 말고. 그래서 5 빼기 n분의 1 하고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3 더하기 n제곱분의 1의 극한을 따로따로 구해서 얘는 5에 수렴하고 얘는 3에 수렴하니 15로 계산하자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열의 극한까지의 성질이 너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다. 그런데 중요한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이 있어. 자, 그냥 물어볼게. 이 식은 맞는 식일까 틀린 식일까? 머릿속에 생각해. 뭐 또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 내 머릿속에 생각 한번 해봐. 자, 이 식은요. 맞는 식일까요? 틀린 식일까요? 마음속으로 투표했어? 자, 이건요. 틀린 얘기입니다. 선생님,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안 되죠?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0분의 3하고 0분의 3 같다. 자, 이거 말이 돼? 왜? 0분의 3은 없잖아. 그런 거 없잖아. 없는데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값이 존재를 해야 비교해서 같다 할 텐데 이거 없잖아. 자, 물어볼게. 이거 극한값 있냐? 없지. 없어. 없는데 왜 같다고 하냐 이거야.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 야, 지금 니네가 갖고 있는 극한 개념이랑 좀 충돌이 날 수 있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n 빼기 n의 극한값이 0이다. 그럼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머릿속에 생각해.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n 빼기 n의 극한값이 0이다. 덕모? 그래, 이름표가 있어서 이게 불러준 거야. 이름 못 외웠어. 덕모야, 맞는 거 같냐? 틀린 거 같냐? 네 의견을 얘기해봐. 틀린 거 같아? 어때? 니네 생각은 어때? 야, 이거 맞는 거 같다 생각해봐. 맞는 거 같다 이거. 틀린 거 같다.
손을 안 드는군. 이거는 맞아요. 자, 봐. n 대신에 1 대입해봐. 0이지. n 대신에 2 대입해봐. 0이지. 3 대입해봐. 0이지. 계속 0으로 유지되지. 0을 수렴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내 눈에는 얘랑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는 맞는데 얘가 틀린 이유. 니네 머릿속에 전개하고 있다고 지금. 얘가 수렴하지 않는데 니네 머릿속에 전개를 지금 하고 있다고.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n 빼기.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0이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어? 그지? 전개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라고. 다 같은 얘기라고. 얘랑 같은 얘기지. 얘랑은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수렴하지 않는데 왜 전개를 하냐고. 요거 틀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런 것 때문에 니네가 틀립니다. 야, 계산 누구나 다 해. 분모분자 n제곱 나눠서 최고 참계수 비해서 누가 모르냐. 요거 때문에 니네가 틀리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극한값의 성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상당히. 이거는 안 적을 수도 있어. 너무 쉬우니까. 하지만 요거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 반드시야. 자,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자, 나눌 때는 또 분모가 0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요것도 함정 파서 문제 많이 내니까 잘 메모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쉬워요. 자, 등비수열은 좀 끊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뭐 유형별로 극한값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그거 하고 뒷부분에 이제 뭐 몇 가지 내용하고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이를 좀 바로 한 다음에 좀 끊고 갈게. 한 1시간 정도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또 할 테니까 한 15분, 20분 돼야겠죠. 한 친구가 안 오네. 오늘 시험이 끝나서. 잠실. 오늘 시험 끝났지? 너 말고 형제 또 한 명 있지? 너 말고 또 형제 한 명 또 있지 않냐? 그 장형규인가? 걔도 와야 되는데 시험 끝났다고 안 오고 있지 지금. 자, 이제 뭐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니네가 좀 그래도 알잖아. 그래서 이거는 말로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니네가 좀 루즈함을 느낄 수 있으니. 자, 이번 단원인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을 구하는 유형은 두 가지 형태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는 건 n에 관한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어서 분모도 점점 커지고 분자도 점점 커지는 상황을 얘기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알겠지만 분모하고 분자 중에 분자의 차수가 크잖아? 그럼 이게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 설명해야 돼? 설명해야 돼?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 중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어디서? 분모의 차수가 크잖아? 그럼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게 나올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듭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n제곱 더하기 3n 빼기 1분의 자, 2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9라고 하는 이거의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뭘 했어? 증명하지 않고 쓰는 건 뭐란? n에 관한 다항식이 분모에 있고 분자의 상수가 있을 때 사라진다는 걸 쓴다며.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냐? n제곱으로 나누죠.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다시 나네. 자, 분모 분자 n제곱으로 나누면 아하, 너는 2구나. 너는 n분의 5구나. 너는 더하기 m제곱분의 9구나. 너는 1이구나. 너는 n분의 3이구나. 너는 n제곱분의 1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던 n에 관한 다항식이 밑에 있고 분자는 상수니 사라져버려서 극한값 2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귀찮게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극한값은 최고창 계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분모 분자가 동차식인 경우는 최고창의 계수의 비율만을 가지고 바로 극한값을 얘기해버리자라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니네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야,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보고 우리는 바로 얘가 발산한다든지 0 되는 걸 아는 것처럼 니네가 뭘 눈치를 채야 되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예를 들게. 리미트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잘 봐야 된다. 자,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5 빼기 n이라고 하는 요거의 극한. 어떻게 수렴을 할까요? 발산을 할까요? 수렴을 하겠냐? 발산을 하겠냐? 수렴할 거 같냐? 발산할 거 같냐? 느낌으로. 어때, 현규야? 수렴할 거 같아? 발산할 거 같아? 발산할 거 같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 같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 같아? 자꾸 물어보지 마. 뭐로 발산할 것 같아?
자, 보세요. 제곱에 루트 씌웠으니까 요거 포괄적인 1차식이야. 뭐로 시작하는 1차식이냐면 2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야. 이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 둘의 힘이 비슷해야 돼. 분모의 차수가 커버리면 0이 돼버리고 분자의 차수가 커버리면 발산하듯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차수가 똑같고 최고 참개수가 똑같아야 이게 좀 싸워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올라가는 건 2n으로 올라가는데 빼기 n이잖아? 이거 무한대로 발산해. 만약 여기가 n이 아니라 3n이잖아? 그럼 이건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알겠냐? 얘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그럼 반드시 뒤에 누가 있어야? 2n 빼기가 있어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해. 이것도 알아야 돼. 상식이야. 이거 모르면 나중에 미정계수 할 때 계산 너무 복잡해지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냐?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어떻게 해? 유리화해라. 분수가 아닌데요. 혹시 앞에 있는 친구 너무 시끄럽니 혹시 내 목소리가? 어제 어머니랑 상담을 하는데 앞에 있던 앉은 학생이 마이크를 써가지고 너무 시끄럽더라. 근데 이거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한 마이크가 아니라 그냥 저건데 그 친구가 이거 마이크를 튼다고 생각을 했나 봐. 내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괜찮아? 괜찮아? 귀가 아프다든지 뭐 그러지 않지? 자, 갈게. 유리화하래. 어딨어? 억지로 미타 1을 적죠. 그죠? 1을 적고 분자를 유리화합니다. 승민이? 승민이. 명찰 있는 친구 내가 좀 금방 외울 거야. 승민이. 자, 어차피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분모 분자에 곱해주니 밑에는 뭐가 되냐면 루트에 4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5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n이 되는데 승민아, 분자 유리화하면 뭐 남냐? 분자 유리화하면 뭐 남어? 유리화하는 건 이거 중간 부호 반대 곱하는 거니까. 그렇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면 요거 제곱한 4n제곱에 4n제곱 날라가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인 3n 더하기 5 남죠. 그랬더니 요거 1차식이고 요거 1차식이고 요거 1차식이고 무한대문의 무한대 꼴이네. 그래서 분모 분자 n으로 나누죠.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다시 이렇게 귀찮은 거 안 해. 빨리빨리 할 거야. 자, n 나누면 3이죠. n 나누면 n분의 5죠. n 나누면 2죠. 근데 루트화는 뭘로 나눈다? n제곱으로 나눈다. 왜냐면 n으로 나눈다라는 의미는 곱하기 n분의 1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건 루트 안에다가 n제곱 분의 1을 곱해야지 이렇게 되거든. 그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 n제곱으로 나누면 루트 뭐가 되냐면 자, 4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n제곱 분의 5가 되니까 자,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랑 사라지고 그럼 2 더하기 2 분의 3에 해당하는 4분의 3이 극한값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또 무리식이 있는 극한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문제 조금만 풀게. 정리해. 자, 오랜만에 보죠. 그죠? 뭐 쉬운 거긴 해. 근데 이제 다신 이런 거는 뭐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에이씨. 간지럽네. 간지러워서. 젤리 또 한번 먹어야지 또. 젤리. 잘 받아야 돼. 받아. 후이. 불량식품 아니야. 후이차. 받을 수 있지? 후이차. 운동신경을 볼까요? 오케이. 가까운 게 원래 더 힘든데. 가까우면 궤적을 조금밖에 못 보기 때문에 어우, 잘 받았어.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여기 떨어져 가는 거지. 사러 가야겠다. 후이차. 후이차. 받을 수 있지? 후이차. 오케이. 아, 좀 멀다. 괜찮겠어? 난 잘 던질 수 있어. 잘 받아. 아, 아깝이. 미안. 좀 너무 멀었어. 받아봐. 그래. 얘는 어떤 친구 받으랬더니 여학생이 딱 받았는데 손에 맞아서 얼굴에 맞더라고. 겁나 미안하게. 안경에 딱 맞더라고. 그래서 다신 던지지 말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아마 잘 받게 될 거야. 한 손으로 받고 뭐 눈은 감고 받고 이렇게. 수학 실력은 안 늘어도 확실히 이건 늘더라고. 농담이고요. 자, 이제 한 가지 개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하고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는데 자, 수열의 극한값에 대한 대소관계야. 근데 이렇게 개념이 좀 탄탄해야 선생님이 다 문제를 막 풀 거거든. 미친 듯이 풀 거거든. 막 문제를 막 풀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신기하지? 빔? 신기하지? EBS 같잖아, EBS. 그지? EBS 같지? EBS.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이 학원에 전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안 하시더라고. 그 예전에 이제 403호 쓰시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쓰시겠대. 그래서 같이 이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다 쳐야 되거든. 다 만들고. 맨날 혼자 있는데 이제 한 명 더 생겨서. 자, 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에 대한 대소관계는 뭐냐면 얘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니까 여기 볼게. 밑줄 쳐. 자, 요건데 중요한 건 왼쪽에 있는 AN과 BN이 같은 극한값을 갖게 된다면 가운데 있는 CN도 그거와 같은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수열에서 부등호를 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CN이 큰 값을 갖고 CN보다 BN이 큰 값을 갖는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AN, CN, BN 순서대로. 근데 알파고 베타. 이 알파 베타는 뭐냐?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극한값과 이 친구의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가장 작은 AN이 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엔 커트 BN이 크다가 그래 같이 가 하고 간 거야. BN이란 수열도.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CN이 출발해. 내가 너보다 작아야 되지. 아, 맞다. 나 너보다 커야 되는데. 어떡하지? 야, 같이 가. 이런 느낌인 거거든. 요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소관계에 있는 작고 큰 놈이 같은 극한값을 갖게 되면 가운데 껴있는 놈도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생긴 게 샌드위치.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고 진짜로. 그리고 조임 정리라고도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죠. 간단한 예 하나만 적어두고 이제 대표제 문제를 풀 거야. 자, 선생님, AN이란 수열이 있었어. AN이란 수열이 2N 빼기 1보다는 큰데 2N 더하기 1보단 작대. 아, 그래? 모르는 거야, AN의 수열을.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AN의 제곱을 뭘로 나눈? N제곱 더하기로 나눈 이거의 극한을 조사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N의 제곱이라고? 그럼 2N 빼기 1의 제곱이겠지. 여긴 AN의 제곱이고 여기는 2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걔를 N제곱 더하기로 나눴네. 그 얘도 N제곱 더하기로 나눠주고 얘도 N제곱 더하기로 나눠주고 자, 2차식분의 2차식인데 최고차항계수 비율 보면 알겠지만 4죠, 4. 인정? 4. 아니, 왜 아저씨는 그런 말 쓰면 안 돼? 인정. 인정해. 이거 얼마? 4냐, 4? 4니? 자, 얘도 4로 수렴하고 얘도 4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어쩔 수 없이 4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괜찮겠냐? 등비수열까지 한꺼번에 설명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좀 뒤로 넘어가서 이제 예제 문제들을 이제 풀어주도록 할 거야. 이따 우리가 유제 1, 2를 책에다 풀 건데 책에다 정리하면 자꾸만 니네가 그걸 보고 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따로 준 거야. 이런 거 챙겨준 거야. 계속 줄 거야. 이런 거를 수업 시간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그냥 막 주는 프린트처럼 하고 보고 버리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클리어 파일이나 이런 데다 좀 약간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 손으로 정리한 개념 노트가 가장 좋아. 알겠지? 나는 내가 정리한 게 제일 좋고 니네도 네가 정리한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자, 이제 대표제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대표제 1번부터 봅시다.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겁나 빨리 진행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일단 멀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적어야 될까 들어야 될까를 만약에 고민하면 일단 듣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적은 건 니네가 나중에 다시 적을 수 있거든. 내가 오늘 영상을 올리면 언제든지 적는 건 다시 적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꼭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듣는 게 좋고 듣는 와중에 니네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는 것만 살짝 이렇게 메모 정도 하는 정도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1번 0202020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 진동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동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도 볼까? n값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여기는 요 다항식의 극한값은 1이 되는데 문제는 앞에 진동을 하죠. 그럼 쫙 위에 가면 결과적으로 얘가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발산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 다음 3번 볼까?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스캔 뜨느라 사실 좀 화질이 좀 이상했지만 이게 사실 마이너스 1 n승이거든. 그럼 왠지 진동 발산할 것 같이만 보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곱해져 있는 이 수의 극한값이 0이죠. 점점 절대값은 0이 되면서 부호가 풀마 되니까 요거의 그래프를 꼭 그리자면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린다면 요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 풀마 바뀌긴 하지만 점점 0이 되는 요런 형태. 그래서 3번은 0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자, 이거 볼까요?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면 분자의 차수가 크죠.
무한대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n번째 항을 이미 친절하게 주어졌는데 이 친구는 점점점 0이 되지만 이 친구는 점점점점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0이라는 연산은 계산할 필요 없지. 잠깐만. 시험지를 좀 받아야 돼서. 아, 고마워요, 나. 근데 언제 받으러 와요? 선생님 복사 나중에 한 다음에 네. 조기다 놓게. 이따 수업이 우리가 쉬는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지? 그래. 고마워. 선생님 시험지를 걷어야 되는데 시험지를 갖다 주러 와서 신고가. 자, 그래서 수렴하는 건 뭐만? 3번만 이렇게 수렴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서술형에서는 뭐 천천히 전개를 해야 되지만 이거 뭐 단순하게 대입해주면 되지. 지금 여기는 AN과 BN이 수렴함으로 극한값이 존재함으로 여기는 리미트를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개하는 과정 딱 한 번만 이제 보여줄게. 자, 리미트를 분모분자 전개하고 이것도 사실은 BN 곱하기 BN이거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원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정말 쓸데없는 표현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곱하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 곱하기를 나누자 2배 나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의 빼기 1. 원래는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근데 시험 범위에 서술형 할 게 겁나 많아서 이런 걸 뭐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선생님은 없겠지만 혹시나 물어본다면 전개해서 계산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서술형 채점 기준은 학교 선생님마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게 좀 문의를 해봐야 돼. 그지? 이렇게까지 계산해야 되느냐. 아무튼 그래서 BN의 극한값이 얼마냐면 3이고 나도 3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A의 극한값 1이고 빼기 1이고 그래서 1 빼기 1 정답은 얼마?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전개해 주는 것이 맞다. 옳다. 3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러니까 산수 계산 같은 건 안 중요해도 이런 거는 좀 적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피디하죠? 벌써 3번입니다. 자, 기억 먼저 확인해 볼 텐데. 왜 웃기냐? 자, 요거 1차식이고 1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0이라는 극한값이 나올 수가 없어.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될 거야. 원칙상으로 분모분자 n으로 나눠주고 루트하는 n제곱으로 나누는 거지만 어차피 극한값은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거는 좀 찌질한 친구니까 n 더하기 n분의 n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니은 보면은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최고 참개수만 보면 되고 2n과 n을 곱한 위에는 2n제곱 밑에는 n제곱 1분의 2니까 그럼 2라고 하는 극한값은 맞는 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밑에 거 2분의 1차식 위에도 2분의 1차식 최고 참개수에서 결정이 되게 되고 루트 16분의 루트 1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되는 게 맞는 말이 되게 된다. 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첫 번째 거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자, 반차식 그럼 요거는 찌질하고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되니까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되는 게 맞다. 물론 원칙상으로는 분모분자 루트 n으로 나눠주겠지. 만 직관적으로 논리적인 직관에 의해서 답을 좀 이렇게 빨리 구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자, 이제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의 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재미난 거 하나를 좀 설명을 해줄 거야. 니네 그 왜 온류 교재 보면은 탑 솔루션이라 그래서 대표제 밑에 보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좋아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좀 건져 먹을 게 있고 보통 별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 많이 써 있지. 근데 여기 대표형 밑에 적혀 있는 탑 솔루션에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긴 한데 요거는 무조건 적어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는 에이 선생님 누가 이걸 모르나요?가 아니라 이 식이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을 한다. 뒤에는 안 중요하거든, 극한에선.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N제곱을 기억해 두라는 얘기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제곱 뭐가 되냐? 6분의 N의 N 더하기 1의 2N 더하기 1이지만 결론은 뭐다? 3분의 1 N3승으로 시작을 한다. 2차식의 합은요, 3차식인데 그 3차식은 3분의 1로 시작한다. 1차식의 합은요, 2차식인데 2분의 1로 시작한다. 그래? 그럼 맥락이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3승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로 시작한다? 4분의 1 N 4승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연일까? 아닙니다. 마치 적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합을 구하는 과정은 차수가 항상 늘어나고 그게 다 같은 맥락으로 사실 나오는 얘기인데 합을 구하면 차수가 늘어나는데 이거 꼭 X3승 적분하는 것처럼 X제곱 적분하는 것처럼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예를 들게. 어떻게 하면 속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다시 얘기할게. 1차식의 합은 2차식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쳐보자. n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똥똥똥똥 해서 n까지고 위에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요거의 극한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집중해줘. 이거 몇 차식? 2차식. 1차식의 합이니까. 뭘로 시작하는 2차식? 2분의 1로 시작하는 2차식. 거기다 n을 곱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분모는 2분의 1로 시작하는 n에 관한 3차식이 될 거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분자의 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분자의 k번장인 k의 k 더하기래 합을 계산해야 되거든. 잘 봐. 얘랑 얘랑 곱한 건 1차식이니까 합 구해봐야 2차식밖에 안 돼.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얘랑 얘랑 곱한 2차식의 합만 필요한 거구나. 2차식의 합은 몇 차식? 3차식. 뭘로 시작한 3차식? 3분의 1로 시작하는 3차식. 그럼 이거 정답은 얼마?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언제 이걸 또 얘가 이러면 또 전 선생님들 그때는 이제 처음 배우니까 선생님들이 침착하게 설명한 거고 이제 우린 실전이잖아. 그제?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옳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요 개념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가볼까요? 3개만 더 하고 좀 끊고 갈게. 한 7번까지만 하고 7번까지만 하고 그래. 한 3개만 더 하고 잠깐 끊고 갈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수열이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K번째 항을 좀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해. 3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K 빼기 2고 그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계산을 하는 게 분모의 식입니다. 1차식의 합이네요. 2차식이겠다. 그제? 그럼 여기는 1차식의 합은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상수항의 합 구해봐야 1차식인가 의미 없고 니네가 머릿속에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시그마 3K 마치 적분처럼 생각하라 했습니다. 2분의 3 n 제곱으로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실전이야 이게. 분자 볼게. 선생님 공차가 6인 수열인데? 오케이. 6K 빼기 5란 노수열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물론 서술형이면 다 써야 되지. 당연한 거니까. 자, 숫자의 합을 구해봐야 어차피 1차식인가 의미 없고 나는 6K라는 놈의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는구나. 마치 적분처럼 3n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3분의 3? 정답은 얼마? 2가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너무 빨랐냐?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꿀인 건데 이게 사실. 자, 1차식의 합은 이렇게 생겼고 2차식의 합은 이렇게 생겼고 3차식의 합은 이렇게 생겼으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진 않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4차식도 정말입니다. 5분의 1 N에 관한 5차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적분처럼. 자, 그래서 이게 대표 유형 4번 문제였어. 자, 5번은 뭐 이거 좀 스캔하다 보니까 이거 좀 오타야. 이거 더하기인데. 이게 더하기일걸? 더하기일 거야, 더하기. 더하기일까? 빼기일까? 이게 더하기일까? 빼기일까? 상관은 없는데. 빼기일까? 빼기? 니네 책에는 아마 됐으네. 아마 빼기인 것 같아, 그지? 빼기 가까운 것 같아. 오케이, 빼기로 계산해보자, 뭐. 자, 여기 빼기고, 여기 빼기고, 여기 빼기고, 여기도 빼기인. 자, 요거의 극한을 지금 계산하기 위해 이거는 뭐 그냥 분모 분자 계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분모 볼게, 분모. 이건 사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니네가 할 텐데 야, 1 빼기 3분의 1 3분의 2지. 1 빼기 4분의 1 4분의 3이지. 1 빼기 5분의 1 5분의 4지. 그래서 얼랄랄랄라 해서 자,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2인데 1을 빼줬으니까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로 끝나고 요거 전체의 제곱이 바로 분모야. 분모.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돼서 계산해 보면은 자, 밑에가 n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위에는 2의 제곱인 4다. 요게 바로 분모를 정리한 거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니네 왜 애기 때 이런 거 배우잖아. 번분수라고 a분의 c에다가 c분의 d 하면 요거끼리 곱한 거 밑으로 가서 ad 분의 바깥끼리 곱한 거 위로 가서 bc라 하잖아. 그지? 무시한 건 아니야. 혹시나 해서. 그럼 이 분모의 분자랑 이 친구랑 곱한 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식을 간단히 하면 자, 4n 곱하기 n 더하기 1에다가 밖에 것끼리 곱한 거 위로 올라가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밑에는 4n 제곱, 위에는 1n 제곱. 그래서 극한값 얼마다? 4분의 1로 정답이 된다. 뭐 이런 게 바로 5번에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엄청나지? 빔 프로젝터라니까, 그제? 이걸 내가 월요일날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거를. 월요일날, 씨. 자, 이거는 뭐, 그냥 의미가 없는 사실 유형인데. 로그의 뺄셈이니 당연히 니네는 얘를 얘로 나누겠지. 그지? 로그의 뺄셈이니까 얘를 얘로 나누겠지. 그럼 이제 끝나는 건데, 그 다음은 보여주긴 할게.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데, 밑이 10인 로그의 진수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루트 하나로 합쳐줘서 자 10n 제곱에 더하기 3n. 그다음 밑에는 뭐가 남냐? 1000n 제곱. 왜? 1000n 제곱 빼기 3n이라고 하는 자 요거의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겠다. 그럼 어차피 2차식분의 2차식이니까 점점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은 최고창 계수인 100분의 1. 100분의 1의 루트 씌웠으니까 얘는 10분의 1. 그래서 얘는 로그 10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게 되게 된다. 뭐 이거는 뭐 내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 유형이야 사실은. 그 이제 마지막 하나 설명하고 좀 쉬어야지 사람이 그지? 근데 요것도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야 니네 거기 대표형 7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말이야. SN이 지금 현재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요거 잘 알겠지만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죠? 그럼 저기서 일반항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선생님 SN이 연습 좀 할 건데 n제곱 더하기 3n이잖아. AN 구할 때 혹시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AN 바로 암산으로 하는 거 혹시 배웠다. 어떻게 되지? AN? 2n 플러스 인가요? 선생님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등차수열의 합은요. 2분의 d 미쳤냐? n 2a 더하기 n-1의 d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하면 뭘로 시작하게 되면 2분의 dn 제곱 어쩌고 저쩌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n제곱의 개수의 2배가 바로 공차구나. 그러니까 얘를 보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합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일단 2n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건 S1과 A1은 일치를 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 2n으로 시작하는데 여기다가 n 대신에 1 넣으면 4고 그럼 나도 n 대신에 1로 4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1을 보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시간을 줄여주는 되는 거 되니까 기억해두자. 하나만 더. 자 SN이 그러면 마이너스 3n 제곱에 더하기 5n이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건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그래서 AN이 뭐로 시작하는 거고 마이너스 6n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n 대신에 1 넣었더니 2 되네? 그럼 나도 n 대신에 1 넣어서 2 되야 되니까 더하기 8이 되는 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풀고 이제 쉬어야지. 자 SN이 n제곱 더하기 3n이니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합이구나. 그래서 AN이 뭐로 시작을 하는구나. 2n 다음에 보정 들어가면 더하기 2구나. 요거 이제 물론 원칙은 뭡니까? SN에서 적어도 이거 SN 왜냐면 SN이 항상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핑크색 적어주세요. 요거 이제 AN인데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극한은 충분히 이보다 크거든. 우리가 지금 하는 극한은 충분히 이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요렇게 SN에서 AN을 만들게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튼 문제 마무리 해야지. 자 그럼 B에는 이거의 5배에다가 이거의 5배인 10n 더하기 10에다가 n 대신에 n 더하기를 대입한 2n 더하기 4를 더한 놈. 이걸 우리가 바로 bn이라고 얘기를 하겠대.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 12n 더하기 14죠. 그래서 이 친구의 분자가 12n 더하기 14인데 an의 6배인 이 친구는 6n 더하기 2일 거고 그럼 n에 관한 최고창 계수 비율인 2가 바로 내가 원하는 극한값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뿅. 미안해. 자, 계속해서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좀 몇 개 더 볼게. 일단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미정계수라는 건 이제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그 주어진 극한의 값을 가지고 미지수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근데 여기 지금 미지수가 총 3개가 있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자 만약에 A, B, C가 모두 만약에 0이 아니잖아. 그럼 분자가 2차식이고 분모가 3차식이니까
얘는 극한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C값은 반드시 0이 꼭 돼줘야 돼. 근데 C가 0이 되는 걸 또 보니까 밑에는 1차식인데 위에는 또 2차식이거든. 요래도 또 안 되거든. 무한대로 발산을 하니까. 그래서 A값도 0이 돼줘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남는 게 1차식분의 1차식이고 최고 참개수 비율인 3분의 B의 결과가 바로 3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B값은 9가 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A, B, C를 모두 더한 결과는 당연히 9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이게 뭐 대표용 8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 뭐 쉽죠? 자, 9번. 요거 좀 중요한데 이거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일단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풀이를 일단 먼저 알려줄게. 자,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이 수열의 극한값이 4라고 한다면 과연 이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인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 전체 수열을 내가 Bn이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첫 번째,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Bn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4가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자, 주어진 조건하고 구해야 되는 거에 연결고리가 AN이거든. AN이거든. 연결고리가. 그럼 AN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얘를 BN이라고 치환했는데 이 식을 뭘로 정리하냐면 AN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AN이라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양변 2n제곱 빼기 3n으로 나눠주면 그럼 AN은 자 2n제곱 빼기 3n분의 BN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저식에 집어넣어 버리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 자 n제곱 곱하기 2n제곱 마이너스 3n분의 자 bn의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고 요거 2차식분의 2차식이어서 극한값 2분의 1 되고 자 bn의 극한값은 아까 4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의 정답은 2가 되게 된다. 요게 그냥 가장 무난한 풀이 방법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한번 보여줄 텐데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요 얘의 극한값을 그냥 알파라고 놓는 거야. 근데 알파가 0인지 아닌지 지금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윗식을 아래식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누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아래식을 윗식으로 나누는 건. 4를 알파로 나누면 사람들이 야 그거 알파 0일 수 있는데 왜 나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누면 되거든. 그럼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자 AN 약분돼 버리고 어떤 식이 되게 되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누는 거야. 밑에 식 n제곱을 위에 식인 2n 제곱 빼기 3n으로 나눈 결과가 자 밑에 식의 극한값 알파인데 얘가 4가 되죠. 그러니까 a는 소거해버린 거야. 그냥 나눠버려서. 자 그래서 요거 극한값 얼마? 2분의 1. 그래서 알파값은 얼마다? 2가 되게 된다. 요게 더 간단하게 답은 나오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또 이런 걸 또 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내가 이렇게 풀었으면 나는 잘 풀었다 할 텐데 니네 학교 선생님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참고. 자 이게 이제 보편적인 문제집에 나와 있는 풀이고 이건 좀 속성 코스. 물론 더 속성 코스도 있는데 너무 논리적이지 못해서 이 정도만 알아도 내가 볼 땐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해요. 적어주시면 되고 10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놈들이 등차 수열의 합이고 이 친구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얘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 그래서 앞에 친구는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고 뒤에 있는 친구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얘는 유리화한 다음에 1차식이나 상수항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되니까 이건 다 디테일하게 전개를 해줘야 돼. 최고차항이 사라지니까 그냥 앞에 거 2분의 1이고 해서 그냥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앞에 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n제곱에 더하기 2분의 3 n에다가 더하기 1의 루트를 씌운 놈.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루트에 뭐가 되게 되냐면 자 2분의 n제곱에다 더하기 2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1로 나눈 요거의 극한을 내가 지금 한번 계산해보고 싶다. 요거의 극한을 한번 계산해보고 싶다. 유리화를 해야죠. 분자 유리화하면 뭐 남니? 분자 유리화하면 뭐 남니?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면 2분의 n제곱은 사라지고 2분의 3n에서 2분의 n은 뺀 n 더하기 1이 분자에 남고요. 그 다음 분모에는 뭐가 남느냐?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놈이 남겠죠. 근데 어차피 극한값을 결정짓는 건 최고차항 뿐이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적자고 그냥.
그래서 2분의 1 n제곱 떼떼떼떼떼. 자, 2분의 1 n제곱 떼떼떼떼떼. 그래서 어차피 n의 값에 대한 이거에 의해서 극한 결정되니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구나. 루트 2분의 2 유리화하고 계산해 주시면 2분의 루트 2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빨리 계산한 거야. 뭐 합부하면 뭐 특별히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질도 없고. 자,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유리화를 안 하는 유형이 있다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루트가 있다 해도 유리화하지 않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하지 않아. 나중에 함수의 극한을 지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나 0분의 0의 꼴은 유리화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하는 거 아니야. 그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야. n 대신에 n이 점점 무한대로 커지면 분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분모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유리화를 해주셔야 된다. 자,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중요한 건 아니고 애들이 나중에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11번도 천천히 한번 진행해볼게. 암산하는 연습해야 된다 얘들아. 시간 많이 부족할 거야 이 형이 올라가면 진짜로. 야, 시험 잘 봤니?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거 맨날 들어. 미적분 업무터는. 수투 때는 몰라. 그 모르는 건 깔끔하게 넘기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데 미적분부터는 내가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그게 더 짜증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잔기수들을 확실하게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화하는 것도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각각 독립적으로 유리화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 분자 먼저 유리화한다. 잘 봐야 된다. 우선은 보는 거랬어.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잖아. 2016 남니? 앞에 거의 제곱인 n제곱 더하기 2016에서 뒤에 거의 n제곱 빼면 분자에 2016이 남는데 걔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뭘 곱했냐? 루트에 n제곱 더하기 2016 플러스 n이란 놈을 곱했겠지. 분자의 유리화를 한 거예요. 그럼 독립적으로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합니다. 간다. 자, 앞에 거의 제곱인 n제곱에서 요거를 빼죠. 그럼 2015가 남겠지. 근데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인 더하기 n 플러스 루트 n 제곱에 마이너스 2015를 이렇게 곱했겠죠. 괜찮겠냐? 자, 그래서 내가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건 요것만 극한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분모 문자 n으로 나눠주면 극한값이 1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2015분의 2016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그래서 분자도 유리화해야 되고 분모도 유리화해야 되면 최악이 그거야. 내가 이거 유리화하기 위해 분모 문자 뭘 곱해야 되지를 적어. 그러면 풀리긴 풀리지. 대신 그 문제를 풀고 아마 다른 문제를 틀려야 될 거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하면 한 5번만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하더라고. 내가 시켜봤거든. 암산을 한 5번만 하잖아? 그럼 누구나 해. IQ 한 70 이상이면 누구나 해. 알겠지? 70 이상이면 누구나 합니다. 돌고래가 80인가 IQ가? 돌고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돌고래가 IQ가 80이라는 게 말이 되나? IQ가 80이라는 게? 아니 80이라긴 80이라는데 걔가 80이나 되나? 우리 애들 수족관 좋아해가지고 여기 자주 가거든. 여기 아쿠아리움 되게 자주 가거든. 연간 현금 끊어가지고 심심하면 물고기집 가요 그럼 맨날 가. 시즌권을 끊었어. 1년에 뭐 한 얼마 하더라고. 그럼 거기 벨루가라고 허연색 돌고래 있거든. 근데 별로 똑똑해 보이진 않던데. 하긴 뭐 똑똑한 돌고래가 어떻게 생겼냐고 그런 게 있겠냐마는. 아무튼 돌고래가 어떻게 해 IQ가. 자, 가보도록 할게. 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무이정계수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미지수가 있는데 A하고 B 중에 누가 얼마니? A하고 B 중에 누가 얼마니? A하고 B 중에 누가 얼마니? 아까 설명했는데. 자, 앞에가 포괄적인 1차식인데 1n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A값이 1이 아니잖아? 이거 발산해.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식이 엄청 복잡해지거든? 알고 시작하면 시간이 반도 안 걸리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너 n제곱으로 1n으로 시작을 하니까 나도 1n이 돼야 되고 A값이 1이어야지만이 수렴한다는 건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게 차이점이 좀 큽니다. 알겠냐? A가 1, 알고 가볼게. 자, 유리화 해볼게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모 n 더하기 b 여긴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
자, 근데 유리화가 좀 힘드네. 왜냐면 뒤에 항이 2개이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을 빼야 되거든. 암산이 들면 천천히 해, 이런 건. 자, 앞에 거 제곱하면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3인데 n 더하기 b의 제곱을 빼죠. n제곱도 빼고 마이너스 2bn도 빼고 마이너스 2b 제곱도 빼고 요거의 극한이 4가 되는구나. 그래서 분자에 있는 n제곱 n제곱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n에 관한 1차식, 결과적으로 n에 관한 1차식, 결과적으로 n에 관한 1차식, 1차식들이 이거의 극한값을 결정짓게 되고, 그래서 극한값은 1 더하기 1분의 4 빼기 2b, 즉 2 마이너스 b가 극한값이 되는데 그 극한값이 아까부터 4로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b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 만약에 a를 구하지 않고 시작했으면 되게 오래 걸려. 막 연립방정식 같은 것도 풀어야 되고. 이해했을 거라 봐. 알겠지? 자, 그래서 n의 값이 무한대가 마이너스 형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최고창 개수 정도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갈 필요가 있겠다. 12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은 어떤 식에 대한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선 그거의 정수 부분을 구한 다음에 빼줘야 돼. 근데 이게 수가 아니라 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수 부분은요,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n에 관한 식.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식이야, 식. 정수 부분이 뭔지 알겠어, 혹시? n에 관한 식인데. 혹시 뭔지 알겠니? 연습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선생님 이거 3n의 제곱보단 크고 3n 전체의 제곱보단 크고 3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9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보단 작으니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은 3n이겠죠?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n 대신에 1을 넣어요. 진짜야. 진심으로 한 얘기야. 1 넣은 거야?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 36에 46에 47 n 대신에 3 넣어. 81에 15에다가 81에 90에 97인 것 같아. 자, 정수 부분 얼마죠? 루트 15 정수 부분? 루트 15 정수 부분 3이지. 루트 47 정수 부분 6이죠. 77은 49보단 작으니까. 88은 99, 81보단 큰데 100보단 작으니 정수 부분 굳이 나열하는 게 빠른 거야. 딱 봐도 누가 봐도 3n이잖아. 정수 부분이. 이게 빨라. 괜히 까불지 마. 알겠지? 요거는 요게 빠르다고. 경험치야. 그러니까 막 이거를 완전 제곱식 누구하고 누구 사이 따지는 것보다 1, 2, 3 집어넣어서 어차피 n에 관한 1차식 등차수를 나올 테니까 요렇게 구하는 게 편해요. 알겠니? 자, 그래서 네가 궁금한 소수 부분은 루트 9n 제곱에 더하기 5n 플러스 1에다가 네가 지금 방금 구한 정수 부분인 3n을 빼자. 극한을 구하자. 나머지는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해줄게. 분자 유리화하면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면 5n 더하기 1이라는 놈이 남게 될 거고 루트 자 9n 제곱에 더하기 5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3n이죠. 야, 니네 서술형 쓸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에 의해서 극한값 결정되니까 6분의 5예요. 이러면 감점 당하는 거야. 근데 설마 그러겠냐만 하겠지만 예전에 어떤 학생이 설마 그러더라고. 잠실여고 학생 중에 한 명이 서술형 쓰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럼 학생이 좋아하겠냐 안 좋아하겠냐, 그지? 분모 문자 n으로 나눠서 그 과정을 반드시 서술형이면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그지?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 리미트 항상 써야 되는 거고. 알겠지? 감점당할 요소. 야, 리미트는 언제까지 써주냐? 그 미지수가 없어질 때까지 쓰는 거야. 그 미지수가 아예 식이 없을 때까지 리미트는 계속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쓴 거지, 그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오케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크고. 이젠 여긴 더 이상 n이 없는데? 하여튼 이것도 중간 과정 원래 써야 된다. 우리가 지금 속성으로 좀 빨리빨리 유형 살펴보는 거니까 아는 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지? 감점 당하면 안 돼. 뭐 이런 걸로 감점 잘 안 당하더라고. 자, 샌드위치 정리네요.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있는 AN의 극한을 구하는 거고 일종의 팁을 설명하자면 얘들아, 샌드위치 정리는 이 식들이 비슷한 속도로 무한대로 커지거나 수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등식이 나오고 극한이 나오잖아. 그럼 그냥 같다라고 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도 돼. 부등식이 나오고 극한이 나오잖아. 그럼 사실은 그냥 편법이지. 그냥 같다고 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 에? 그래, 난 이제 원칙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선생님, 나는 AN의 극한이 궁금하니 AN 옆에 있는 옵션인 이놈의 역수를 양분에 곱하자. 그럼 n분의 2n 더하기 4
원래 왼쪽에 n제곱 더하기 3분의 9n제곱 더하기 1이 있었고 an 자 원래 누가 n분의 2n 더하기 4를 곱했고 원래부터 n제곱 더하기 3분의 자 9n제곱에 더하기 10이 곱해져 있었구나. 자 1n 3승분의 18n 3승이니까 얘 극한값 18이고 얘도 극한값 18이니 가운데 있는 an의 극한값도 어쩔 수 없이 18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죠. an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이에 있다. 근데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극한값을 가지니 어쩔 수 없이 an도 그거와 같은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계란 나와라. 나와라 계란. 근데 계란 껍질로 만든 부필. 지난번에 얘기해줬지만 진짜로 계란 껍질로. 그 계란 껍질 있잖아. 그거 계란 껍질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색소를 섞어가지고 만든 분필이야. 친환경 분필이죠. 일본에서 건너온 정말인데 안 믿는 표정들이야. 그다 또 보여주지 않을게. 그래 고마워. 고마워. 이거 가래비로 만든 분필. 가래비 그 껍질로 만든 분필. 진짜인데. 보여줬지 지난번에. 쟤는 보여줬지? 보여줬어. 진짜야? 진짜인데 여기 진짜야? 이거 와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분필 친환경 분필 이거. 계란 껍질 계란. 진짜야? 진짜 계란으로 만든 거야. 가래비도 보여주지. 가래비로 만든 분필. 가래비. 진짜로. 친환경.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일반 분필이랑은 좀 다를걸? 또 이과기 때문에 또 이게 화학적으로 나왔죠. 탄산칼슘이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탄산칼슘. 혹시 이 분필 만드는 쪽에 혹시 일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알겠습니다. 비슷해. 맞아. 자, 대표형 14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15번. 그리고 16번 하고 나서 잠깐 유제 1, 2번 문제 풀 시간 좀 줄게. 조금. 많이는 못 줄 것 같고. 자, 15번. 어려워. 니네 이거 나중에 시험 나오면 걱정이야. 물론 내가 타이트하게 연습은 시키겠지만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참거짓이 고3 기준으로 봐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문과 이거 수능을 보잖아. 그러니까 고3 이제 문과 수능을 앞둔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헷갈려하는 게 이 참거짓. 근데 이거는 정복이 분명히 돼. 왜냐면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야. 자, 내가 지금부터 틀린 건 발레를 들고 맞는 건 증명을 할 건데 이 중에 3개인가가 맞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는. 자, 맞는 건 증명하고 틀린 건 발레를 들어줄게. 근데 그거를 니네가 직접 한번 꼭 봐야 돼. 근데 내가 원래 나 증명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근데 이거는 증명을 해야 사실은 이게 니네께 되기 때문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 내가 기억 맞는 거 같냐 틀린 거 같냐? A에는 점점 무한대로 커지고 B에는 점점 0이 되려 하면 그 둘을 곱한 것은 0이 되려 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일단 틀렸어. 왜냐면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 무한대로 커지는 데가 2차식이고 너는 2차식으로 한다. 그럼 둘이 해가지고 적당한 상수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발레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어. 왜 틀렸냐? 예를 들어 AN과 BN이란 수열에 대해서 AN 곱하기 BN의 극한을 조사를 해보면 자, 무한대로 가는 AN이 예를 들어 N제곱이야. 근데 0으로 가는 N이 N 더하기 1분의 1이야. 그럼 그 둘을 곱한 건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거든. 근데 건방지게 0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동차식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N인데 너는 N 더하기 1분의 1이야. 그럼 나는 1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건방지게 왜 무조건 0으로 가는 게 이기냐고. 그죠? 차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거다. 이게 바로 기억의 발레라고 봐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네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반드시 증명을 하고 하긴 해야 돼. 니은 볼게. 야, AN이 무한대로 커졌는데 근데 AN에서 BN을 뺐는데 이게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이 AN과 BN은 동차식의 최고참 개수가 똑같다는 뜻인가? 그 이외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위험해. 틀린 건 아닌데. 결론은 맞아요.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극한값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요거 얘를 CN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봐. 나 AN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 알아? 또 CN은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알아? 뭘 몰라? BN은 몰라. 그래서 이 식을 BN으로 정리를 할게. 자, AN 빼기 BN을 내가 CN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AN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 알아? CN은 수렴하는 거 알아? 근데 BN은 몰라.
그래서 bn을 없애려고 얘를 bn으로 정리해. 그래서 걔를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식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준식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모에 있는 an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분자에 있는 bn 대신에 an-cn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분모가 항해하면 이렇게 계산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1 빼기 an분의 cn이고, 자, a는 점점점 무한대로 커지고 cn은 상수니까, 알파라는 상수니까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쓰자라고 했던 약속, 밑에는 점점 커지는데 분자가 상수니 이 친구의 결과가 0이 되고, 그래서 그거의 극한값은 1이 되게 된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증명을 해야 돼. 감으로 하면 틀려. 그리고 니네가 직접 몇 번 증명해보잖아? 그러면 이제 니네도 이제 감이 와. 아, 이런 거겠구나라는. 근데 그거는 말로서는 절대로 전달이 안 돼. 니네가 직접 해봐야 돼. 나중에 할 기회를 줄게. 계약하면 우리 이제 교재를 바꿀 건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나는 이 반은 마프를 쓰고 싶어. 마스터 플랜이라고 수능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을 쓰고 싶어. 근데 우리 학원에서 가장 높은 반이 0.5A인데 그 반도 그거를 쓰고, 0.5B 중에도 높은 반 선생님은 그 박정현 선생님이라고 우리 2학년 그 팀장 그 높은 반만 수업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쓰거든. 근데 그게 원래 맞아 사실은. 그걸 해야 돼.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나눴던 진도 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니네 100점 방지로 나오는 문제는 다 수능 평가 기출문제 변형일 건데 그거는 연습하지 않고선 원래 못 푸는 거야. 왜냐면은 실제 수능의 30번 문제는 한 30분 정도 고민해보라고 내는 문제야. 앞에 있는 문제를 다 빨리빨리 풀고 21번, 27번, 89, 27, 뭐 8, 90 그 뒤에 있는 번호는 한 문제당 10분, 15분 고민해봐라는 문제거든? 근데 니네가 수능 평가 문제 연습 안 된 상태에서 학교 시험 딱 봤는데 그 문제 나오잖아? 그 문제만 풀거나 아니면 그 문제만 못 풀거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 당연히 그 문제 빼고 나머지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킬러 문제는 나오면 그 문제의 의미를 그때 깨닫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럼 풀어봐야지 하면 이미 심리학이 끝나. 그러니까 이미 연습이 충분히 되고 이거 킬러 변형이네. 맞아.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이거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등급이 나올 수가 없다. 절대로. 네버야.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나름대로 뭐 본인같이 이렇게 또 자사고라든지 물론 그렇게 나오고 대표적으로 많이 내는 학교 잠실여고 또 뭐 보인고도 많이 내고 잠실고도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가 보통 그 킬러 문제의 프린트를 많이 줘. 올해 이제 2학년 이과 애들 진행하다 보니까 프린트를 주거든. 2학년 올라가면. 킬러 문제 줘. 시험 문제도 많이 어려졌어. 잠실고도. 옛날에 비해서. 1학년 잠실이 없어서 사실 모르겠는데 2학년 잠실고 문제는 쉽지 않아. 송파 지역 안에서도. 이제는. 새로 오신 선생님이 프린트를 겁나 어려운 걸 주고 그걸 막 변형해서 내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어차피 킬러 문제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니네가 과제 해오는 또 이해하는 그 정도를 보고 정할 거야. 아직 3월 달에 쓸 교재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사실은. 니네를 봐야지 정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줘. 알겠지? 디귿 보겠습니다. AN이 점점 알파에 수렴하고 AN 빼기 BN이 0이 된다면 BN은 알파에 수렴한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증명해야 된다. 뭐라고? 얘를 CN이라고 놓고 나는 AN이 알파에 수렴한다는 사실과 CN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BN은 몰라요. BN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 그래서 디귿을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또 마찬가지로 BN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BN은 AN 빼기 CN이 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BN의 극한이 궁금해. 아, 궁금해. BN의 극한이 궁금해. 그럼 뭐의 극한으로 대신 구해도 상관이 없다? AN 빼기 CN의 극한으로 대신 구해도 상관이 없다. 물어볼게. 수렴해야만 전개할 수 있거든. AN 수렴하니? 수렴하지. 알파로. CN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지. 그래서 전개를 할 수가 있어. 수렴하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전개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앞에 거는 알파고 뒤에 거는 0이니까 아, 알파로 이렇게 수렴하는구나. 증명으로 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면 오늘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이제 없어, 이 뒷부분은. 진짜로.
이게 제일 짜증나는 부분인데 사실은. 좀 덥니? 다? 좀 더워? 거기 있는 친구 좀 덥겠다. 라디에이터 있어가지고. 좀 더워? 좀 창문 좀 열까 좀? 조금만? 제가 여기 좀 열고 거기 조금만 열면 아마 좀 시원할 것 같아. 너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 그지? 그지? 옆에 좀 열어줘. 그래. 방충망 있니? 방충망 있어? 없어?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면 잡으면 되지 뭐. 창문 있는 교실이 이게 참 좋지, 그지? 환기가 잘 돼가지고 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좀 단점은 좀 있지만. 야, 12월 31일 날인가? 그 롯데월드에서 그거 한다며. 불꽃놀이. 여기서 되게 잘 보일걸? 여기서 딱 봐봐. 여기서 바로 롯데월드. 바로 보이죠, 여기. 야, 12월 31일이 무슨 요일이지? 혹시 아는 사람, 12월 31일. 12월 31일이 월요일일 것 같은데? 아닌가? 일요일이요. 아, 일요일이니? 아, 일요일. 아깝구만. 진짜 작년에 저거 뭐지? 했을 때 나 그때 수업 중이었거든. 창문 여니까 다 보이더라고. 멀리서 안 봐도 돼. 학원에서 봐도 돼. 불꽃놀이를 학원에서 봤죠. 자, 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봐. 지금 AN과 CN과 BN에 대한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추우면 닫아도 돼. 아, 춥냐? 아, 그래? 또 금방 추워지는구나. 그래. 너무 활짝 열어서 너무. 적당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적당히. 자, 볼게. 맞을 것 같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틀린 게 여기에 있는 BN과 A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야. 만약에 BN과 A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얘를 전개했을 것이고 그래서 BN과 AN의 극한값이 서로 같다는 걸 밝혀냈다면 그러면 CN이 그거에 같은 수렴값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일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는 BN과 AN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전개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레를 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AN이 진동해. -1의 화면 보기. 자, n승 더하기 n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중간에 껴있는 CN이 마찬가지로 -1의 n승분의 n분의 2고 자, 가장 큰 BN이 -1의 n승 더하기 n분의 3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수열이 같이 진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같이, 쇽쇽쇽 이렇게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죽을 때까지.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봐. 이거 사라져서 n분의 2로 수렴하거든. 오케이? 하지만 얘와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 있는 n을 전개하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에 만약에 BN과 AN이 수렴한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도 전개할 수 있는 거다. 결론 문의가 그렇잖아. 지그시 사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 둘 중에 하나만 수렴을 해도 전개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지그시 알려준 거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도 전개해서 이것도 아마 참이라고 얘기했어야 된다. 좀 어려운 거야. 차차 나중에 선생님이 이것만 쭉 한 장으로 정리해 줄 거야. 참거짓만 한 2, 30개. 맞냐 틀리냐 쭉 해서. 근데 하다 보면은 니네도 다 깨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의 활용 요 문제 하고 잠깐 니네한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 텐데 1, 2번을 다 풀진 못할 것 같고 일단 수업 시간에 최대한 1번 위주로 좀 풉시다. 1번 위주로. 알겠지? 자, 여기 대표형 16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문제를. 자, 두 직선에 대한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엉덩이가 춥네. 엉덩이가 추워요. 자, 이 도형에 대한 넓이가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짐에 따라 점점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의도한 바대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야, 근데 어차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직선의 절편이 지금 현재 2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2인 게 자명한 사실이고 그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교점에 y좌표를 알아내는 게 사실 중요한 거야. y좌표를. y좌표를. 그래서 두 직선을 연립하긴 할 텐데 y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소거해야 되냐면 x를 좀 소거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에서 x를 소거해서 이 점의 y좌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y는 넘어가봐. n 더하기 2분의 n이 바로 이 식을 x라고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멍청아. 그지? 자, 역수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n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y가 이 식을 x라고 정리한 거고
그럼 이 식을 x라고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게 되면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아 멍청아 왜 그래 자꾸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지금 현재 y좌표를 했으니까 y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면은 n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y랑 n분의 n 곱하기 y를 더한 것이 2다. 넘겨서 n으로 통분한 거. 그래서 n분의 2n 더하기 2 곱하기 y가 2가 되므로 그러므로 y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고생했어? 자,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저놈의 좌표는 점점 1이 되고 그럼 높이가 점점 1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도형의 넓이도 1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였는데 곱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해 보니 1이라는 값을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1번을 풀 텐데 자 이제